문제집형 8번에 있는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5번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 되게 대표적인 문제야. 문제 딱 읽어보면은 작년 어느 학교 학생 이렇게 작년으로 시작한다. 근데 맨 마지막 줄 봐봐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작년이 있어야 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작년에 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총 몇 명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표를 세워볼 텐데 자, 작년에 어느 학교의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작년에 총 학생 수가 1000명이었다. 근데 올해에는 남학생이 6%가 줄었대.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증가를 했거나 올해가 될 때에 그럼 증가를 했거나 혹은 감소를 했겠지. 근데 증가 혹은 감소량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해. 굳이 올해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 표 안에 넣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냥 이건 생각만 하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남자는 작년을 기준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대. 6%가 줄었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건 거고. 근데 선생님 여기다 문자를 안 잡아놨으니까 좀 어려워. 그래서 문제 끝으로 아까 다시 가보면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올해는 우리가 표 안에 안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로 잡아. 이해되겠죠? 자, 문제에서 만약에 올해 남학생 수 구하세요 하면 뭐를 x로 잡으라고?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올해 여학생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작년의 여학생 수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학생 수랑 남학생 수를 이 두 칸을 더해야 1000이 나오는 거니까 이 자리는 10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칸이 좀 좁긴 한데 자, 요 칸은 있잖아.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작년에 이 1000 마이너스 x명인데 이 작년의 6%가 감소한 거야. 이거를 요 칸 안에다가 수식으로 예쁘게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00 마이너스 x의 의는 곱하기인 건 거고 그 다음에 6%면 뭐야? 분수로 100분의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감소니까 여기 9 무슨 표시할 수 있다?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자리가 부족하지만 여기다가 써볼게요. 1000 마이너스 x 분의 100분의 6 여기 앞에다 6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해보자. 자, 아직 덜 읽었는데 두 번째 줄 가운데 여학생은 작년보다 올해에 4%가 늘었대. 증가했네? 그럼 여기 9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작년의 4%가 늘은 거니까 x의 4% 곱하기 뭐가? 4%니까 100분의 40,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4%니까. 자, 그러면 문제 아직 덜 읽었어.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마이너스 몇 명? 5명이라고 딱 알려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어떤 식이 세워지는 거냐. 여기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 줄게요. 여기를 잘 봐보면 돼. 자, 여기는 감소했고 여기는 증가했대. 그럼 얘네 둘을 다 총 합한 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건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분의 6에 1000 마이너스 x에다가 요거 뒤에 거 100분의 4x 더한 게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다 다 100씩 곱해볼까? 마이너스 6에 1000 마이너스 x 여기 100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00. 자, 이거 x값만 구해서 풀면은 무조건 틀려요. 자, 분배 법칙 해보면 마이너스 6000에다가 분배 법칙 하면 플러스 6x 4x 500. 자, 얘네들 더하니까 10x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에다가 얘 넘기니까 플러스 6,000. 그러면 얘네 둘 더하니까 5,500 나와요. 5,500 나눠 떨어지거든요. 양면을 10으로 나누면 x는 550.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자 그랬어. 자, 문제는 우리는 x를 작년 여학생 수로 냅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작년 거를 기준으로 얘를 뭐 해줘야 돼?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줘야 된다? 얘를 더해줘야 이게 올해 여학생 수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x에다가 이 위에 x에다가 이걸 더해줘야 된다. 100분의 4x. 그래서 요 550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돼.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은 100분의 100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해주면 100분의 104x지. 그럼 여기다가 이 550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되겠죠? x가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엄마 물을 마시든가 잠을 깨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 푸는 형태가 이 845번 문제도 그렇고요. 이 850번도 그렇고 비슷하게 풀어볼 거야. 증가량,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 푼 게 증가량, 감소량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읽어볼게. 850번. 어느 청바지 제조 회사에서는 새로 만든 두 종류의 청바지 원가에 각각 1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 두 청바지의 정가의 합은 49,500원이고 원가의 차는 3,000원일 때 자,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가랑 정가 중에서는 먼저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 먼저 설명했었냐면 원가를 먼저 설명했었어. 왜냐면 주인이 그 물건을 들여올 때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문자를 정할 때 얘 먼저 정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거기 지금 청바지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뭐 첫 번째 청바지, 두 번째 청바지 이렇게 놓자면 원가 자체를 얘네 둘의 x1, y1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거기에다가 정가는 문제에서 어떻게 정했다라고 했냐면 각각 10%의 이익을 붙여. 이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를 붙였으니까 이 기존 거 자체를 100%로 보자 그랬지? 그럼 100%에 10% 이익을 붙이니까 110%야. 110%면 여기 그냥 바로 지울 거예요. x의 110%이면 x 곱하기 100분의 110이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바로 쓸게요. 100분의 110x 뭐 x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마찬가지니까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10% 이익 붙인 거니까 100분의 110y 이렇게 돼. 자, 그랬을 때 두 정가의 합은 49,500원이래. 정가를 합한 게 여기 밑에 게 49,500원. 원가의 차는 3,000원. 자, 근데 문제 끝에 가보면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비쌀지 우리가 모르지? 그럼 우리끼리 그냥 일단 정하자. x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은 100분의 110 한 것도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어쨌거나 문제 세 번째 줄 끝에 가보면 원가의 차가 3,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원가의 차라는 말은 x에서 y를 빼야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x-y가 3,000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오게 된 식 뭐야? 정가 두 개를 합한 게 49,500원이다. 그래서 식이 110
합이죠. 합. 이게 46,500원. 그래서 이게 지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세워졌으니까 XY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 선생님 네모칸 쳐볼게요. 더 비싼 청바지면 왼쪽이고, 정가니까 이걸 묻는 건 거지. 이해되겠어요? 얘를 풀다 보면 우리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이걸 구할 거란 말이야, 분명. 근데 x 값을 묻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을 묻는 거다? 답은 100분의 110 x가 얼마인지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이거 풀 때에는 뭐 가감법으로 풀어도 되고, 뭐로?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본인이 편한 걸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전 답은 안 낼게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유형 14번 일에 대한 문제래. 여기다가 잠깐만 얘기 좀 하고 넘어가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3일 동안에 일을 완성을 한다. 자, 일을 완성을 한다라는 개념은 얼마로 생각해라? 1로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3일 동안 1만큼의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이 전체 1의 몇 분의 몇은? 3분의 1만큼의 일을 완성을 하는 거겠지. 만약에 이게 5일이 걸린대. 그럼 얘는 하루 동안 얼만큼? 5분의 1만큼의 일을 완성하는 애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 일 전체의 5분의 1을 완성한다. 이 개념이 있어야 이제 문제를 볼 수가 있다. 봐보자. 855 바로 자, 경준이, 미나 이렇게 두 명 있네. 자, 경준이 어떻게 나올까? 보통은요, 하루에 일하는 양이 있지? 그거를 문자로 정하면 편해요. 그래서 경준이가 하루에 일하는 양을 내가 x로 놓고 미나는 y로 놓고 이렇게 놨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자체를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 자,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 일하면 4일 만에 일을 마칠 수가 있대. 자, 그러면 경준이와 미나가 그냥 하루하루 일한 총량은 있잖아. 경준이는 하루에 x만큼이라고, 미나는 하루에 y만큼 일한다? 그럼 둘이서 같이 하루에 일하는 양은 x 플러스 y야. 근데 둘이서 하루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4일을 일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4를 곱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이게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야. 하루 동안 일했다라는 얘기는 일을 완성을 했으니까 일의 완성의 크기는 1이라고 했었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줄을 보고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볼게. 자, 두 번째 줄엔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어.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 자, 8일 동안 작업한 양, 경준이가 이게 하루 동안 작업한 양이다, x가. 그러면은 몇을 곱해라, x에다가 8을 곱해야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양. 그 다음 나머지를 미나가 이틀 동안 작업하여 모두 마쳤다. 그러면 더하기 미나가 이틀 동안 그러면은 이 y만큼 일을 해서 마쳤다라고 했으니까 1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일을 완성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일을 경준이가 혼자하면 며칠 걸리는가? 이거는 조금만 이따가 읽어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을 세운 순간 1차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볼까? 위에는 이거 빨리 분배 법칙에다 치면 어떡할까? 그냥 이거 자체를, 첫 번째 식 자체를 다 양변에 두 배 해볼까? 그러면 8x 플러스 8y는 또 두 배 하니까 2가 돼. 그렇게 하고 이 두 번째 거를 여기다 갖다 써볼게요. 8x 플러스 2y는 1. 그래서 얘네 둘을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이제 x가 소거가 되는데, 근데 경준이 거 물어봤지. 봐봐. 선생님이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준이가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경준이가 며칠이 걸리냐고 경준이에 대한 걸 물어봐요. 경준이에 대한 거라는 건 내가 x값을 바로 구하면 좋은 건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뭐를 소거시키는 게 좋겠다? y를 이거 풀 때 소거를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요 밑에 두 번째 식에 이 개수를 4로 만들자.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양변에 얘를 2배 해야겠다. 그럼 2배 하면 16x 2배 하면 4y 2배 하면 2 이런 형태가 돼. 그래서 요것도 한번 바로 보여줘 볼게. 쌤이 보여준 적은 없는데 생각은 그렇게 해서 너네가 풀었을 수도 있는데 쌤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은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음수가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값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를 내가 보통 쌤이 여기다가 많이 쓰잖아요. 그 의미는 여기서 얘를 빼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쓰겠다는 거는 뭐야? 밑에서 위를 빼겠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다 밑에서 위를 뺀 거를 밑에다 쭈루룩 쓰면 괜찮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서 위를 빼면 12x 밑에서 위 빼면 당연히 없어지고 0이 되고 2에서 1 빼면 1 이렇게 풀자는 얘기야. 마이너스 때문에 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양변을 12로 나눠주니까 x는 12분의 1. 자, x의 의미는 하루 동안 경준이가 일하는 양이죠. 자, 그러면 경준이가 혼자서 일을 완성을 하려면 12분의 1이 12개가 쭈루룩 있어야 다 더해서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칠이 걸린다. 혼자 일하면 완성하는 데는 12일이 걸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 어때?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더해야 돼. 가는데 유형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유형 15번 가보자. 거리, 속력, 시간 이제 시작이네. 중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래. 그래서 얘도 활용은 대부분은 표를 좀 많이 그리지. 복잡한 문제들에 한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인데 한번 봐볼게요.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닐 거야. 사실은 문자가 2개가 들어갔다 뿐이지. 읽어볼게요.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래. 집에서 A역까지는 5km이다. 자, 인균은 오전 7시에 집을 출발하여 A역을 향해 시속 4km로 걸었대. 처음에는 도보 걸어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늦을 것 같아서 뭐 시속 뭐로 달렸대. 그래서 뭐 달려간 거리.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요거에 대한 이제 표를 세우는데 항상 표 세울 때 있잖아. 이 칸을 모두 다 채워야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것만 채워주면 돼. 그래서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 그러면 거리에 대한 여기 총 거리를 5km 이렇게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도보로 시속 4km였거든요. 도보의 속력이 시속 4km. 그 다음 달렸을 때 속력이 세 번째 줄 끝에 시속 6km.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오전 8시에 역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 7시에서 8시니까 총 걸린 시간 여기 끝에가 1시간이라는 뜻이 될 거고 이때 인규가 달려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이냐? 인규가 달려간 거리 뭐가 궁금하다? 여기가 궁금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이 걸어간 거리를 내가 x 킬로미터라고 놓으면 달려간 거리가 y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나 이제 이 y 값을 구하면 되는 건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뜻이다? 전체 5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총 시간도 알기 때문에 여기 두 칸만 잘 채워주면 이 두 개 더한 게 총 시간 1시간이다. 20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 거속시 공식 있죠. 거속시.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도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그죠?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6분의 y. 그래서 4분의 x에다가 6분의 y 더한 게 1시간. 요거 두 개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무슨 값만 구하면 끝? 이 y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소거해서 과정에서 풀어주는 게 좋겠어? x를 소거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y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면 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달려간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한 장 넘겨봐 보자. 한 장. 얘는 이제 등산 코스인데 A 코스, B 코스 뭐 이렇게 있나봐요. 이렇게 보자, 읽어볼게. 산의 정상까지 등반 코스로는 A 코스, B 코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A 코스로 정상까지 올라갔대. 시속 얼마? 시속 2km로 A 코스로 이게 올라간 거고, A 코스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B 코스로 내려왔는데 시속 4km, 시속 4km 내려왔더니 모두 3시간 30분이 걸렸다. 자, 총 3시간, 여기다 잠깐 써볼게. 3시간 30분이라는 거는 쌤 여기다가 쓸 건데 안 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여기 속력 단위에는 우리가 쓸 모든 단위가 나타난다 그랬다. 그래서 거리 단위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를 써줘야 되고, 시간 단위는 분이 아니라 초가 아니라 몇 시간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3시간 30분을 여기에 쓰고 싶으면 이것 또한 뭘로?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3시간 더하기 30분. 30분은 몇 시간? 60분에 30분인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3과 2분의 1. 그럼 뭐냐? 2분의 7인가? 2분의 7시간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3시간 30분 자체는. 그래서 요거로 생각을 해서 2분의 7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A, B 두 코스 거리의 합이 10km래. 총 거리가 10km. 그럼 올라간 거리 뭐 내가 x로 놓자. 내려온 거리 y.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총 거리가 있는 데는 그래서 좋은 거야. 총의 값을 아는 거. 총 거리도 알고 우리 모두 알아. 총 시간도 알잖아요.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이 밑에 이런 두 개의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립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칸도 채우자. 시간은 아까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얘도 속력분의 거리. 해서 이 두 가지 식이 세워져. 자, 노란색은 x 플러스 y는 10이고, 빨간색은 2분의 x, 4분의 y 더한 게 2분의 7. 뭐 구하라고 하는지 봅시다. 두 코스의 거리의 차를 물어보고 있어. 거리, 두 코스의 거리는 x랑 y, 얘네 두 개가 거리거든요. 근데 뭐가 많이 나올지 나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답은 거리를 빼. 선생님 근데 x가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못 씌우면 끝나는 거야? 절대값 씌워주면 끝나겠죠? 어디서 어디를 빼든 간에 양수로 답을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거리의 차니까.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면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답만 내보면 되겠고. 이거 60번이랑 66번 두 개만 한번 풀어볼래요? 답을 내봅시다. 조금 빨리 하는 사람은 여기 앞에 거까지 하는데 안 되면